네, 순항하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오후장의 나침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준의 스페셜 원 시간이고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장의 스페셜 원 전략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쏠리는 시선 FMC 그리고 이슈에 반응한 섹터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FMC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좀 설정하신 이유 그리고 또 시선이 쏠리는 섹터 어떤 쪽을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우선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저는 상방 베팅을 이미 시청자분들한테 고지한 상태고요. 이 고금리 국면이 불편하긴 하지만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점도표에 대한 변화도 늘 뭐 틀리는 걸 겁내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 방향성을 명확하게 전달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김민준 전문가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는 점도표에 대한 상향 조치도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불편한 것도 있지만 연준 위원들이 진퇴양난이에요. 오갈 길이 없습니다. 금리 인하의 명분도 없죠. 지금 미국 시장이 자기들이 뜨겁다고 늘 말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몇몇 PD분들과 음모론 같은 것도 좀 주장하곤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어떤 글로벌 시황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거의 제 손바닥 아니었고요. 적중률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고금리 상황이 어떤 실망감으로 계속 증시에 반영되고 있느냐. 지금 나스닥 차트 모습이 나가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단지 이제 아쉬운 측면이 이제 이 부분은 있죠.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왜 있다고야.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사실. 다른 그 신흥국 시장들 보게 되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 신고가예요. 네, 어디를 가도 지금 다 신고가이기 때문에 프랑스, 이탈리아, 지금 뭐 폴란드 다 신고가 찍고 내려왔거든요. 스위스, 스웨덴, 우리나라만 국내만 대한민국만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밸류 프로그램도 집어넣고 했는데 사실 냉혹하게 별 필요 없었다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성장주의 방해물 역할만 했다. 물론 득을 보는 섹터도 있죠.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뭐 금융지주들 등등 있는데 개인들 여력이 그쪽으로 갈 수 있었냐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해보고 그리고 지금 고금리의 국면이 어떤 형태로 되든 간에 데이터와 지표에 대한 기대감은 둘째 치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시장 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반영돼 가고 있다. 단지 금리 인하의 반영이 이제 돼가고 있는데 사실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22에서도 봤지만 금리 인하 피벗에 대한 시차를 저는 좀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이 피벗에 대한 시차도 지금 현 상태로서는 진짜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거는 지어낸 이제 한 코멘트인데요. 지금은 산업의 변화로서 통화 정책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맨 위에 이제 탑에 통화정책이라는 어떤 이런 게 물자에 있으면 사실은 그 밑으로 이제 먹이사슬처럼 한 번 위에서 축을 흔들면 다 흔들렸던 부분인데 지금은 어떤 산업의 변화의 기로, 특히 반도체, AI 반도체의 기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통화정책에 대한 약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약발이 얼마나 먹힐까 이런 의구심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FMC로 좀 돌아가서 CPI에 대한 지금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뭐 가이던스대로 나올지 조금 더 우상향 될지 떨어질지는 알 수 없어요. 지표는 이제 나와봐야 아는 부분이고 이거에 대한 이제 반영문이 중요한데 지금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점도표인 것 같습니다. 점도표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를 좀 알 수 있겠느냐. 점도표 나와도 모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준의 스탠스가 너무 바뀌어서 뭐 일주일만 해도 했던 말을 돌이키는 지금 연준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좀 일단락이 됐죠. 어찌됐건 매파적으로 이렇게 일원화된 모습인데 그러면 뭐 연준이 금리 인상 한번 해보면 시장이 충격파로 진행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땐 저가 반발 매수가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금리 인하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올해 저는 뭐 금리 인상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금리 인상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이다.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증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어찌됐건 조금씩 묻어나는 부분, AI 반도체에 대한 과오류 부분,
요런 부분들이 계속 증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지금의 그 종목들이 여러 가지 주도군이 있습니다만은 전방산업의 개선 자체가 안 됐는데도 어떤 제약바이오의 직결구도 2차전지도 전방산업이 개선이 안 됐는데 모멘텀이 불어올 때마다 가격적인 부분의 메리트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딱 오늘 시장이죠. 이슈에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슈의 이제 반응도가 섹터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표현되는 것 같고 오이선은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단을 넘어가서 저희에게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이제 증권사의 목표가가 3,100선까지 나와 있는데 뭐 3,300선까지도 갔으면 좋겠는데 빠르게 뽑아 올리면 재미없어요. 네, 재미없고 늘 좀 지그재그. 지금 시장은 월봉을 보시게 되면 별로 걱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데일리 매매라든지 단타라든지 뭐 트레이더 중에 주봉 트레이더, 월봉 트레이더가 다 많은데 사실은 월봉은 여기 보시게 되면 추세 때마다 아름답게 계속 다 지지받고 올라왔어요. 이번에 이 내려올 부분이 언제 피봇으로 내려올 것이냐, 어떠한 조정 형태군을 띠면서 내려올 것이냐, 그리고 지지받을 것이냐가 핵심일 것 같고 상단으로는 어디까지 뽑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 매크로가 조금 시장이 우호적으로 투심이 숨쉬면서 갔을 때 요 부분도 체킹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내일 나올 내용은 뻔한 것 같습니다. CPI는 가이던스대로 나올 것 같고 기자회견은 매파적일 것 같다. 그리고 플레이는 계속 이슈 중심. 6월달에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슈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슈에 반응하는 섹터라고 또 달아주셨죠? 종목을 어떻게 골라주셨을지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해봐야 되는 세 가지 섹터, 반도체, 2차전지, 소외주. 어제 이 시간에는 반도체, 2차전지, 에너지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만 좀 바뀌었고 오늘 장에서 이 반도체나 2차전지 흐름이 어제랑은 또 달라져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해주실지 좀 궁금하네요. 먼저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한 줄 평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네, 쌍가격 차사 3만리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비쌉니다, 종목이 앵커님. 이렇게 싼 종목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반도체를 작년부터 계속 이제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정통 디램 랜드에 관해서는 좀 변했다. 그래서 HATS 펼쳐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어쩌고 저쩌고 올드하다. 제가 그 전문가 데뷔를 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2016년, 17년 이때였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예전에는 여러분들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잘하면 됐었어요. 가치주의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장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밸류에이션이 이제 제각각인 거예요. 프리미엄 영역이고 주관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제각각이고 그걸로 인해서 태클 거는 바보들도 있었죠, 사실. 네,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성장주 득세 국면으로 나서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고성장 시대도 아닌데 그러면 상당히 이제 좀 고생이 있었다가 결국은 이제 잘 적응하고 뭐 이렇게 2015년을 또 그때 그리스 사태가 좀 있었거든요, 여러분. 참 오래전 이야기인데 벌써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상한가가 15%일 때인데 요 시기까지 이제 진행이 돼서 왔어요. 근데 지금 그 보시게 되면 이 반도체가 왜 가장 항상 트리거가 되고 중심에 놓이게 되냐면 산업의 변화 중심이에요. 근데 그것이 경기 민감주의 형태 내에 산업의 어떤 레거시 반도체들의 중심이 아닌 산업의 변화 중심. 정말로 시대가 이제 딱 바뀌어가는 그 핵심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찌됐건 오늘 하이닉스 모습인데 신고가예요, 여러분들. 그때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뎌지긴 했습니다. 18만 5천 원 지지받고 위로 20만 원 위로 계속 완착하게 되면 더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보유자 영역이고 단기로 진입하신 분들은 그때 여기였죠. 쌍바닥. 이 갭만 안 깨는 거를 분명히 보면서 가셔야 된다. 지금은 이제 어쨌든 순항을 하는 쪽이고 여기는 이제 HBM, 엔비디아 구조로 가는 거고 단지 이제 종목들이 다 비쌉니다. 그래서 어제 4등분해서 이제 알려드렸는데 어제 누가 잠깐 앵커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채팅창을 볼 여력이 없어요. 따로 떠 있는데 레거시에서 이렇게 좀 물어보던데 별말을 제가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레거시가 나쁘진 않은데 완벽하게 정하셔야 돼요. 단타로 어떤 접근 포인트를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전략으로 뭐 레거시를 한다든지 IP DSP를 한다든지 HBM을 한다든지 이거는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죠.
그리고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어찌됐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잠깐 보시고 오시죠. 미국 증시를 보시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1.4나 올랐어요, 여러분들. 추세를 이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으로도 마지막 5파가 진행 중이고, 지금 이건 주봉 모습인데 주봉 자체의 모습을 보더라도 추세대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건강한 조정을 한번 줬기 때문에 넘어간 과정인데, 미증시 상승을 이끌었는데 국내 증시는 종목군 장세. 섹터 내 그러면 요렇게 써야 되겠죠. 주력주가 있어요. 어쨌든 주력은 HBM이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걸로 이제 퍼포먼스 쪽으로 여러분들 공략을 하실 거냐. 나는 속도다. 아니다. 반도체가 지금 어찌됐건 과열이고 싼 종목을 찾아서 가격 경쟁력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다. 답답하더라도 지금 요 부분은 핵심이 되죠. 어제는 이제 섹터를 내에서 분산을 좀 사등분 시켰다면 요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잘하시는 쪽으로 해야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스페셜원 시청자분들은 잘하시는 쪽으로. 나는 속도, 그러면 주력 퍼포먼스, 나는 가격 안정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입니다, 이 길. 파운더리 포럼이 있으니까, 이따가 뭐 우리가 소외주 좀 다르겠지만, 파운더리 포럼이 나와서 트리거가 될 것이냐, 파운더리 포럼이 나와서 재료 소멸이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땐 트리거가 될 공산이 큽니다. 물론, 재료 소멸도 다가올 수 있지만, 저는 트리거가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면, 트리거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파운드리 포럼 관련된 주들이 계속 떴어야 돼요. 네. 근데 뭐 하나마이크론 한 이틀 전에 살짝 좀 뭐 저가 반등하고 안 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트리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종목 몇 개 좀 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쉬지만 또 다르게 블랭크 마스크, SNS 택이라든지 지금 아직은 리플로우다. 제가 점상 강연회 때 말씀드렸던 쪽인데 STI라든지 지금 이런 종목들은 가격을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해드렸거든요. 그 강의 때 3만원 언저리에서 사야 된다. 오늘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구도입니다. 오늘 결국은 36,000원까지 찍었고 지금 31,000원 기준으로 거의 17% 가까이 올랐죠. 그러니까 공략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본인들이 딱 일관성 있게 여기 갔다 여기 아닌가 보다. 저쪽 동네 좀 가보자. 요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 포럼에 대한 이벤트성 접근이 오늘 유효한 날, 그리고 주력 퍼포먼스냐 가격 경쟁력이냐, 요 부분까지는 좀 설정을 해가지고 레거시를 택하시던 HBM을 택하시던 선택의 문제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냐 아니면은 또 이렇게 이슈를 안고 가는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2차 전지 꼽아주셨는데요. 2차 전지는 오늘 한준평 어떻게 하셨어요? 네, 중국 이슈 섹터 내 순환매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상당히 좀 강한데요. 중국 이슈 어떤 거 보세요? 네, 어제도 뭐 좀 말씀드렸는데 관세 있지 않습니까? 관세. 이 부분이 네, 지금은 제일 큰 트리거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계속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제 스페셜한 구독자, 시청자분들하고 SDI를 이제 같이 해가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이제 전고체, 인터배터리 데이 4월대 기준치를 보니까, 그때 어찌됐건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요소, SDI가 50만원 언저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요소는 딱 한 방에 끝났죠. 인플루언스고 뭐고 나버리고, 회장님, 부사장들이 나와서 자, 우리 LFP 할게. 로드맵 발표했다. 타임라인 말해줬어. 전고체 할 거야. 딱 끝. 뭐 다른 사람 필요 없죠. 왜냐, 거기 사장님보다 전문가고 경영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래, 인플루언서는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 네, 끝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 사장님, 부사장님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증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뭐 20년 근무해봤자 그분들이 맞는 말이죠. 이게 시장에 약간 평정심을 찾게 만든 요소였어요. 끽소리 못하게 다 사라졌죠. 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도 저는 과거에 주식이 통계치니까 그거를 근거로 실적 기반이 아직 턴어라운드 되기는 어렵다. 된 종목도 있으나 그런 부분을 어제 실적 플러스 알파로 접근을 하시고, 나머지 거는 이제 모멘텀이 막 부쩍 일어나야 되는데, 셀 쪽에서는 SDA가 상대적인 실적 선방도 썼고 종고체는 한번 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뭐 리튬, 사실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막 좋은 종목들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 시간에 추천해서 수익이 놔보기도 했고, 이건 매매예요.
거래량을 보면서 단타 매매 접근, 트레이더 중에서도 조금 짧은 매매 관점,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은 쪽이고, 내용은 뭐 아까 우리 앵커님이 전달해 주셨고, 뭐 볼리비아 여모 개발 3단계에서 4단계 갔다는 소식. 이제 가장 큰 지금 어떤 전방산업의 변화는 관세 부분인 것 같아요. 유럽에서 관세 때리겠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인터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간다는 거. 오늘 하나 다시 이제 나온 뉴스까지 정리하면, 대주전자 재료에 실리콘 응급제가 테슬라의 배터리 안에 조금 들어갈 수 있다. 2170 뭐 요런 것까지. 사실은 이것도 이제 늦었죠. 지금. 가는 놈이 더 갈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터졌기 때문에 과열입니다. 과열이기 때문에 못 가진 않아요. 과열이라도 더 가는데 이제부터는 상당히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셔야 될 것 같고, 특징이 오늘 좀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CIS, 한농화성, 그죠? 한농화성도 오늘 10몇 %대 떴고, 나노 신소재, 제이오 다 어제 정리해드렸습니다. 스몰캡 종목으로 퍼포먼스 하실 것이면 가셔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실적군이나 이런 거 더 실으면 좋다. 안정감 있을 거면 다 뽑아드렸어요. 셀 이런 쪽으로 가시고, 특히나 최호선 픽은 SDI 다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전달해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단기 접근 포인트만 명확하게 갖고 향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2차전지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해주인데요. 소해주 가운데서 어떤 쪽 보시는지 한 줄 평 알려주세요. 네, 다음 기회에 애플 온디바이스 AI 이렇게 적었습니다. WWDC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애플 관련주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네, 뭐 다 차익 실현 저희는 해가지고요. BH를 이 시간에 추천드렸었는데 익절가 잡아드렸어요. 1차 목표가 도달하고 2차 목표가 이제 가면서 익절가를 제시해놔서, 사실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지 않죠. 전문가가 방송에서. 근데 그렇게 했고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기다려보는 걸 이야기한 게, 저도 주목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안 꼽는 찐빵이었고, 그러니까 저희의 이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주도주 쪽을 좀 다루고, 다른 사람이 매번 다루는 것만 다루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외주 쪽에서 뭐 조선도 뽑아오고, 뭐 중국 관련주도 뽑아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치로 집어넣었는데, 애플이 이제 해치 전략에 어찌됐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외주에 적은 비중으로 해야 된다. 이게 주도주 측면에서 올라갈 수 있는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오늘 거래량도 지금 좀 전 다른 해석인 게, 동반됨에서 갭 하락으로 떨궜기 때문에 이제 그 매매 스타일이 급락 매매 스타일 접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직 안 됩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분명히 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21,000원에서나 사셨을 것 같은데,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서두르셨어요. 네. 그래서 내일 정도 더 보고 급락 매매 접근하신 분들은 뭐 HBLB처럼 단타 대회를 여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찌됐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저격을 했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그 X가 여러분들 유료입니다. 팔로우가 되려면 저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기술력 노출이 있다는 거죠. 너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이노베이션 혁신이냐, 그냥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이냐, 혁신이 뒤처진다는 평가죠. 네. 지금 기존에 있던 거하고 뭐가 틀려, 이런 쪽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혁신 측면에서는 갤럭시 2사가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킹은 아이폰입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잠깐 점유율 부분에 앞서 나갔는데, 뭐 평가는 뭐 다 다르니까. 단지 이제 아이폰 쪽에서 좀 보게 되면 로얄티 고객이 거의 초롱성 같거든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아이폰이에요. 저희 이제 뭐 아저씨들은 갤럭시 쓰고 이제 하는데, 남성분들도 가끔 근데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아이폰만 쓰십니다. 사실은. 결국은 지금은 저점 매수와 어떤 가격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형국이 왔고, BH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19,000원 깨지면 적색 신호로 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띄웠던 갭은 절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LG노텍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LG노텍도 지금 아랫꼬리가 좀 달렸는데, 그러니까 LG노텍 기준으로 접근 포인트를 보시면 아마 BH도 접근 포인트가 좀 나오실 거예요. LG노텍은 내일도 떨어질 공산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지 마시고 좀 따라가시고, 단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제주반도체하고 리노공업의 애플 밸류 체인이 아닌데 주가 좀 올라서 그랬는지 WWDC 때문에 좀 하락세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는 큰 틀 아닌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주가 붙임은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음 기회에 어떤 생태계 라인이나 밸류체인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더더욱 이제 소외주 쪽에서는 몇 개 없죠. 뭐 전력 수요나 오늘 뭐 인도 어쩌고 저쩌고 뭐 한전 이랬는데 전선 뜨뜨미지근하거든요. 못 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적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주도주예요.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안에서 뭔가 승부를 줘야지 제약바이오가 가느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테오젠. 요즘 제가 스타일 좀 10%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매매에 더 적합한 스타일이에요. 매매 중에 단타 손절 매매. 아마 구력이 좀 쌓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단타 매매로 가실 건지 가격 조정 후에 기간 조정의 트레이딩 쪽으로 가실 건지는 완벽하게 선별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주가가 밀릴 때도 주도주 위주의 수급 유입, 저점 매수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외주에서는 애플 부품주들 이쪽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관심주 어떤 종목 알려주시겠어요? 네, 오늘 TCK 준비했습니다. 네, TCK 어떤 점 주목하고 계시는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알려주세요. 네, 뭐 그냥 정통 디램 랜드 레거시 쪽 뭐 카본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쪽인데 회사 짱짱하고 기본적 분석성 문제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스타일을 좀 바꾸어서 시청자분들의 어떤 그 자율 영역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의 형태가 끝난, 그러니까 제가 TCK에 관심을 가졌던 가격은 요 부분이에요. 9만 원대. 요런 스타일인데 속도적인 걸 좀 많이 가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단타 비중을 좀 늘린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어요. 변동성 국면이다 좀 보니까 짧게 조금 잽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회원들도 좀 연습을 시키는 거죠. 어찌됐건 뭐 유동성은 한 번 올 것 같으니까 짧게 치고 빠지겠습니다. 목표가 13만 5천 원 제시하고요. 손절가 매크로 변수가 있어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11만 8천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소개를 해주시네요. TCK. 그래서 가격 전략 목표 주가는 13만 5천 원, 손절가 11만 8천 원으로 위아래 짧게 잡고 대응할 만한 종목 알려주셨어요.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준의 스페셜 원 시간까지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조금은 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코스닥이 0.8% 정도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0.42%가량의 상승세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뭐 비슷하네요. 수급도 비슷하고 아직까지는 얼음 상태인데 요즘에 2시 구간대 들어서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나오니까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에 띄는 종목은 화학입니다.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가 급등을 합니다. 롯데케미칼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 임원들이 주식을 늘렸다라는 공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20-30건 되는 것 같고요. 합해서 물량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8,000주 넘게 9,000주 정도 롯데케미칼 임원들이 책임 경영일까요? 뭐 나오는 보도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롯데케미칼 8% 9% 급등합니다. 12만 원 선 부근까지 왔고 대한유화는 뭐 이런 지분이라든지 이슈는 없는데 롯데케미칼 움직이니까 같이 좀 움직이네요. 현재 대한유화 8% 역시 9%가량의 급등세에 띄고 있고 뭐 금호석유 이런 석유화학 쪽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음식료 또 강하죠. 음식료인데 K푸드가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라면에서 출발을 해서 김밥 그리고 또 어제는 빙과류, 제과 쪽 오르더니 이제 막걸리까지 갑니다. 국순당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듯 장중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고요. 여기에 반응을 하는 그런 장세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라고 꾸준히 좀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남은 시간도 종목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